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살고 좌파 쑥대밭 됐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쭉 정리를 했죠. 오늘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이 경기도 선거가 완전히 판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피곤한 걸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보수 원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방송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매일 아침 당신 얼굴 볼 때마다 좀 가련하다. 네? 너무 고생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저한테도 어떤 성취감이나 쾌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에서 딱 24시간 전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지방선거 누구도 찍지 않은 상태였죠. 사실 8시면은 거의 안 찍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모든 선거에는 이변이 있다. 선거에는 반드시 이변이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것은 큰 어떤 추세를, 흐름을 말하는 것이지, 선거 결과, 뚜껑을 열은 선거 결과하고는 그대로 적중한 경우가 전혀 없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은 영세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맞출 수는 없다. 그러나 출구조사는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이재명이가 당선될 가능성,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번째,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쭈그러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건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이야기했죠.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호남 자민련으로 쭈그러들 가능성이 이건 100%다. 그리고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또 하나. 김동연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거 지금 다 맞았잖아요. 네. 더 이상 방송하지 말까요? 사실 더 이상 방송 안 해도 돼. 네. 자, 그런데 윤창중 당신은
40년 정치부 기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구력 때문에 그런 거냐? 아니면은 도대체 뭐냐? 저는 보수 자유우파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한 번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어른들이 비판하실 때 그게 옳다고 생각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뭐 더하죠. 그런데 감정을 빼고 정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적중할 수 있는 첫 번째 저의 기준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선거의 정수라는 거. 대한민국 정치와 대한민국 선거를 결정짓는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고 보느냐? 저는 그걸 지역감정으로 봐요. 지역감정. 지역 패권주의. 자, 이재명이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포공항 없애버리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 악영향인 건 사실인데 의외로 역풍을 불러와가지고 인천 계양에 살고 계시는 호남 그리고 호남과 가까운 그 충청도 표심에 역풍이 불어가지고 이재명이가 기세회생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김포공항 해체 때문에 이건 뭐 난리 난 거라고 대한민국 언론 유튜브 떠들어댈 때. 아 정말요? 유튜브 얘기 나왔는데 보니까 어떤 보수 우파 유튜브는 정말로 조선일보를 그대로 그냥 읽더만요. 읽어. 아예 그냥 대놓고. 그게 뭐냐? 그게 결국은 그 특정 지역의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재명이가 떨어진대. 그런 거 곤란하잖아. 해서 이재명을 찍어야 한다는 그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윤창중이가. 점쟁이가 아닌데. 그것은 뭐냐. 대한민국 선거 대한민국 정치의 변이 뭡니까. 이변을 불러오는 거. 이변. 그 이변을 불러오는 그 배경에는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상수가 존재하는 거야. 상수가.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다 이거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 이거. 아니 이재명이가 뭐 당선된 거 여러분들 다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아마 여기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응? 아 지금부터 뭐 강용석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강용석 얘기하고 해찰하시다 보면 이 주옥과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시는 거야. 자, 검수완박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여서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발목 잡기를 해서 민주당의 독선 때문에 졌다? 그것도 영향을 분명히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조선일보 사설 보세요. 지금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뭐냐면 검수완박 때문에 뭐 민주당의 독선 발목 잡기 했고 또 이재명이가 빨리 복귀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에서 어림없는 소리예요.
이재명이가 빨리 복귀했다. 2달 만에. 그것도 패인의 하나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결정적인 건 인천 계양에서 살고 있는 호남표가 야 이거 말이야 완전히 성남에서 날라오고 뭐 경기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철새 아니냐라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뭐 국민의힘의 그 주장에 현혹됐다가 정신을 차린 거다. 근데 그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김포공항 폐기하겠다는 거. 아, 이러면 정말 이재명 끝나겠구나. 우리가 이재명 구해주자. 이거야, 이거. 그리고 실제로 인천 계양을이 바로 김포공항하고 가깝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서 몰표를 날린 거예요. 네. 이재명이가 빨리 복귀했기 때문이다. 그건 뭐냐면 빨리 복귀할 수도 있는데 나는 빨리 복귀해야만 이재명이가 재기한다고 봤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복귀를 했을 때에 새로운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 이재명이가 저런 면이 있었구나. 뉴 이재명을 보여주지 못한 거야. 딱 보니까 저거 야비하고 저 이중적이고 거짓말쟁이고 이런 그 대장동 도둑놈이고 이런 이미지만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윤카세 TV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무릎을 쳐야 돼. 이게 뭐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이가 전라도 출신이 아니고 호남 출신이 아니고 바로 TK 출신이기 때문이라는 게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야. 그걸 윤창중이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거야. 인천 계양에 있는 호남 사람들. 이분들이 이재명을 찍어서 국회의원을 시켜주겠다고 이제 마음이 돌아선 거지. 결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딴 데 살고 있는 호남 사람들. 예컨대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 그 호남 좌파가 이번에 대결집을 했다면,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다면 민주당이 호남 자민련으로 쭈그러들 이유가 없다 이거야. 근데 대선에서도 0.73% 차이로 지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쑥대밭이 된 게 뭐냐? 쑥대밭. 그건 뭐냐? 결국은 호남 좌파가 이재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MK송님, 대통령 후보가 한 달 만에 나오는 철수와 재명이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게 선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생각 잘못하시는 거예요. TK에 대한 호남의 뼈에 사모치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호남 좌파의 완벽한 결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대선도 진 거고 지방선거도 진 거지. 무슨 얘기냐? 호남 좌파가 지난번에 거슬러 올라가서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할 때에 이재명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거. 그게 대선 패배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그 프레임이 유지됐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힘도 못 쓰고
간신히 자기 지역에서 금배지 하나만 건진 거다 이거예요. 네. TK 출신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TK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되거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이가 이제 민주당의 얼굴 간판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이가 호남 사람이 아닌데, 호남 출신이 아닌데 대통령이 됐잖아. 이것은 다른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것도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아주 뼈에 사무치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TK에 대한 반감과 부산 경남에 대한 갖고 있는 반감이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문재인이가 부산 경남 출신이잖아요. 이 노무현 문재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호남인의 이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거하고 TK 이재명에 대해서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 이게 논리 설명이 되는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재명이가 대장동, 뭐 형수 쌍욕, 전과 사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따라다니는 이미지인 건 틀림없죠. 네? 좌든 우든 이재명이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재명을 찍을 수 없다. 죽어도 찍을 수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의 무슨 대장동, 형수 쌍욕, 전과 사범 이런 거 거의 쟁점화되지 않았거든요. 거의 쟁점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냐? 이재명이가 딱 등장했을 때에 호남 좌파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으로 쨍 하고 결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결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호남 좌파의 결집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표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냐? 예컨대 뭐 이재명이가 철새다, 뭐 경기도에서 도망 왔다, 성남에서 도망 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인천 계양에 있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단결 안 했던 거죠. 그러다 막판에 그래도 이재명을 찍어줘야 되겠다. 이재명이 망하면 민주당이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면 호남이 망한다.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마지못해 찍어준 거라. 마지못해. 자,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에서 윤희숙을 만약에 계양에 공천을 줘가지고 출마시켰으면 나는 윤희숙이가 100% 당선된다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이재명이가 아니고 윤희숙을 찍을 수 있는 동기가 얼마든지 많았다 이래. 완벽하게 결집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윤희숙이가 들어가면 또 윤희숙은 부산 출신이에요. 호남인들이 갖는 적대감이 TK에 비해서는 덜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을 집어넣었으면 이재명이는 자기 표현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에 출마하고 인천 계양에 있던 송영길을 빼서 서울에 출마시킨다. 이게 잘못된 거지. 근본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송영길 입장에서는 그 김포공항 폐쇄한다는 거. 이게 뭐 결정적으로 서울 사람들 마음을 잡지 못하게 한 거지. 서울에 살고 있는 호남인들도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윤칼세 TV 이 조마이뉴스의 터줏대감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송영길이 나오기 전에 송영길 내세우면 안 된다.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유시민을 내세워라. 유시민. 오히려 보수 우파들이 아주 이를 가는 그런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이게 뭐 지나니까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뭐 지나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측을 하죠. 예측을. 자, 보세요. 이번에 자민련, 호남의 자민련이 되는 데에 더 결정적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재명이라고 저는 안 뽑아요. 누구냐? 송영길. 자, 성남 출신이야. 성남 경기 동부연합으로 출발한 이재명이야. 성남시장 했어요. 경기도지사 했어. 그런 사람이 인천 계양을로 가는 거. 그리고 인천에서 5선을 냈던 송영길이가 서울시에 오는 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자존심을 누가 더 무시할까요? 누가 더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거냐 이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MK송님, 그런 갈라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 하려면은 들어오지 마세요, MK송님. 네? 들어오지 마세요, 정말로. 누가 누구를 갈라친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은 대가리가 썩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TK가 PK를 갈라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보세요. 성남이나 경기도에 있던 이재명이가 인천 계양에 왔어. 인천 계양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래서 뭐 예컨대 그 통닭 먹다 버린 그 뭡니까? 깡통 막 던지고, 여기가 호구냐 그랬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 입장에서 인천에서 5선을 한 송영길이가 서울에 왔어. 이거야말로 서울이 호구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송영길이의 소탐 대실이고 이재명의 소탐 대실인 거죠. 이재명이가 이번에 인천 계양에서 당선이 됐지만 이재명이는 분당갑에서 나왔어야 돼요. 분당갑에서. 그랬으면은 상황이 달라졌다. 패착 중에 패착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이가 이제 금배지를 달았기 때문에 당대표 도전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폭삭망하고 민주당 비대위 전부 이제 사퇴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박지원이한테 엄청나게 욕하겠지. 박지원한테. 너 때문에 민주당이 망했다. 네? 네. 경기도에서 물론 김동연 씨가 됐지만 그건 두 번째 얘기.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당대표 하려고 틀림없이 나설 거예요. 당대표 하려고. 그러나 민주당이 이재명을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 집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면 이낙연으로 바꿔볼까? 그건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그건 내가 볼 때 50% 100%예요. 네. 이재명이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이가 당대표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야당으로서 아무리 강경투쟁하고 뭐 삭발하고 단식투쟁해도 이재명의 정치적 영향력은 나는 이걸로 끝났다고 봐요. 당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땅하게 이재명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6월 달에 이낙연이 나가잖아요. 이낙연이 다시 불러올 수도 없어. 그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당대표 시킬 수도 없어. 그렇다면 어차피 이재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민주당한테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게임을 벌여야 돼요. 그래도 이재명을 핍박고 어떤 스타가 탄생한다면 8월 달에 민주당한테 신랄 같은 희망의 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이재명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여러분 설명이 되죠? 네네네. 아, 우대환님, 이재명은 차기 유력. 아, 우 선생님 참 반갑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네. 네네네. 예.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어떤 변수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에요. 민주당한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으로 가면 안 된다. 이재명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김은혜 고전하고 김동연도 고전한 이유. 아, 이거 오늘 아주 제가 3시 반에 오늘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은요 사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자들이요 딱 텔레비를 켜놓고 계속 들으면서 잡니다. 네? 들으면서 자는데 그러니까 반 잠 자고 머리가 반은 잠을 자고 이거 좀 박수 좀 확 반은 TV 그 볼륨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3시 반에 눈 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김은혜가 김동연이를 2만 표 앞서갔어요. 2만 표. 그래서 제가 순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어제 김동연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거 개망신이잖아. 제 자존심 상에는 저는 오늘 방송 못 합니다. 네. 제 양심상 어제 그렇게 얘기해놓고 없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윤석열 지지, 이거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신념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변절을 못해요. 5시 32분부터 오늘 새벽 김동연과 김은혜의 그 2만 표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하더라고. 야, 그래서 한쪽으로는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희열이지. 야, 내가 김동연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게 과연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게 한쪽은 그 생각이고 한쪽은 또 야, 이게 맞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의미죠. 이게 뭐냐? 지금 언론들이 거의 김은혜 드는 걸로 얘기했어. 뭐 우파 유튜브는 100% 김은혜 되는 걸로 얘기했고, 가세연만 빼고. 강용석 변호사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는 어떤 사적인 감정을 빼고, 이건 공적인, 강용석의 공적인 그 부분만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강용석의 그 헌신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강용석이가 김은혜를 이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사기꾼이지. 근데 강용석 편 들으면 조회수가 높아지고 슈퍼챗이 쏟아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일제히 강용석을 지지하는 유튜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나는 그런 건 못하는 사람이야. 뭐라고 말씀드렸냐? 이번 경기도 지사 선거는, 네? 경기도 지사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은혜가 김동연을 이겼으면은 이건 그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승승장구야. 탄탄대로. 그런데 운명의 신은 막판에 역전극을 만들어버리더만. 역전극을. 그게 뭐냐? 김동연이가 10,000표도 안 되는 차이로 막판에 역전극을 벌여요. 와, 내가 그걸 보면서 제가 김동연에 대해서 여러분 언급할 때 한 번도 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행정고시 봐가지고 전두환한테 공무원 임명장을 받은 김동연이가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겠다고 들고 나온 김동연이가 5.18 민주열사 묘지에 가가지고 전두환 비석을 발로 그냥 짓밟아버리잖아. 김동연이가. 나는 그걸 보면서 김동연, 너는 정말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는 정상배구나. 제가 얼마나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김동연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른바 경기도가 1,400만 명이에요.
인구가. 그 중에 800만 표야, 800만 표. 1400만 명이면은 서울보다 한 500만 명이 많습니다. 지금 인구가.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전국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 하는 이걸 없애야 한다 이거야. 지금은 뭐냐, 경기도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그 정권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이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돌아가는 그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 선거의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가 불과 10,000표 차이로 당선됐지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0.73% 그야말로 면도날 두께 차이로 가까스럽게 이긴 거, 그것보다도 더 아프게,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가 뭐냐 이게. 서울보다도 대한민국을 더 압축적으로 모아놓은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예요. 오히려 서울은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때에 새로운 그 주민들이 서울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워낙 집값이 높아가지고. 오히려 서울에 있는 인구가 경기도로 다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국에 올라온 사람들이 오히려 경기도로 지금 모이는 현상인 거예요. 이 집값 때문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경기도 도지사 선거는 뭐냐? 이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이른바 미니 대선이다. 제2의 대선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뭐 막무가내로 미니 대선이 아니라 왜 경기도 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가 0. 몇몇 % 차이로 졌느냐? 아니 졌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를 축소해서 모아놓은 압축판이라는 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뼈아프게 생각해야 돼. 근데 첫 번째 뭐냐? 그렇게 봐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뭐냐 이게. 이번에 노골적으로 윤석열이가 지지한다. 이른바 윤심을 내걸고 출마한 유일한 시도지사 후보예요. 유일하게. 네? 노골적으로. 충남에 김태흠이도 있었지만, 그리고 충북에 김영환도 있었지만, 이건 노골적으로 뭐냐? 유승민이 잡으려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낸 거야, 얼굴을. 네? 완전히 윤석열 사람을 보낸 거거든. 그런데 갇혔어,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모아놓은 압축해 놓은 그 마당에서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절대 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뼈아프게 느껴질 게 뭐냐. 경기도 이 사람들이, 경기도 국민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데입니다. 6.25 때 월남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계세요. 민주당, 특히 김동연이, 왔다 갔다 하는 김동연이, 이 김동연이가 아무리 뭐 자기가 경제부총리니 정통관리원이 해서 뭐 경기도를 먹여 살린다 어쩌고 했지만, 경기도의 보수층들이 볼 때에 김동연을 선뜻 찍어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김동연이가 하는 꼬라지를 볼 때. 응? 그러면은 뭐냐? 김동연이도 아니면 김은혜를 전폭적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전폭적으로 경기도의 보수 우파나 중도층이 김은혜를 전폭적으로 찍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윤석열이가 인기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김은혜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그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김동연한테 무릎을 꿇게 된 거지. 딱 떨어지는 거야.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 보세요. 김은혜가 유승민을 꺾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어. 그러면 이건 뭐 100% 당선이 돼야 돼. 100%. 그런데 떨어졌어. 유승민이가 보수 우파들은 뭐 싫어하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거물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그 시너지 때문에 김은혜가 땅 짚고 헤엄쳐야지. 땅 짚고. 땅 짚고 헤엄치지 못하고 뭐 앞설 때도 있고 뭐 추월 당할 때도 있다가 결국은 떨어졌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이 뭐였느냐? 김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그 요인이 뭐냐?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가 출마를 한 게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강용석 변호사가 출마할 때 그 명분이 뭐냐? 내가 유승민을 잡겠다는 거예요. 정치는 뭐야? 명분과 원칙이야. 그래가지고 강용석 쪽으로 보수 우파가 엄청나게 몰리던 중에, 네? 거기서 김은혜가 나온 거야, 김은혜. 그래가지고 보수 우파가 나눠지기 시작한 거야. 바꿔 말하면 뭐냐? 이번 경기도지사에서 김은혜가 패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결정적 요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두 번째는 뭐냐? 이준석이가 강용석이랑 싸워가지고 강용석에 대한 그 적대감 때문에 강용석이 입당을 막은 거야. 이게 바로 불행의 씨앗인 거야. 이준석이가 강용석의 입당을 허용해가지고, 이준석뿐만 아니야, 국민의힘에 그 강용석이 뭐 태극기 세력
와서는 안 된다는 게 99.9%야. 그게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태극기 연합 세력이 완전히 주류가 된 거야. 이건 뭐 태극기 들었던 사람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두 번째 요인은 뭐냐? 이준석이야. 이준석. 이준석이가 경기도지사 선거를 결정적으로 망친 거라 이거야. 망친 거. 네? 자, 보세요. 강용석이를 입당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김은혜랑 붙여봤다면, 또는 유승민하고 붙여봤다면, 거기서 단일화가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이기는 거거든.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선거는 제가 왜 과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김동연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김동연이가 자고 일어나니까 엄청난 스타, 정치 스타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김동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제가 맞을 거예요. 김동연이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 보여준 행각을, 감정을 완전히 빼고 본다면 저는 정치적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물론 이재명 견제 카드, 그 이재명 견제 카드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김동연이라는 인물 자체에 감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동이 없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것이 아마 저는 최고의 결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김동연이가 이제 오늘 당선 이제 소감을 말하는데, 민주당이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이낙연의 대항카드, 대항마로 이제 김동연이가 하루아침에 부상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김동연이나 이낙연이나 거의 비슷한 인물이다. 감동이 없는 인물이다. 감동이 없는 인물이 대권을 잡을 가능성은 없다고.